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5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비교적 좀 까다로웠던 게 4번이 좀 까다로웠죠. 4번 까다로웠고 그리고 또 못 까다로웠어요. 10번 좀 까다로웠죠. 10번은 개수 물어보다 보니까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할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끔 보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또 막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하는 거 보면 뭐 10점 만점 10점 수두룩한 경우도 있고 저는 또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학생들은 또 뭐랄까 많이 틀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강사랑 학생들 간에 좀 체감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맞은 개수가 많으면 이거 쉬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강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선지가 하나라도 어려운 선지가 있었으면 이건 또 어려운 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가 강의할 때 소거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제가 말한 대로 따르셔야 돼요. 제가 말한 대로 어려웠다 그러면 어려운 회차입니다. 왜? 이 어려웠던 선지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예. 자, 1번이요. 다음 판례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원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냥 읽어볼게요. 법률 위반 원칙이죠.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 이거 뭐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역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대표적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건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중요사항 유보설 혹은 본질성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잠깐 스탑하고 립밤을 발랐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 그러면 곧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결합하여죠.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모여서 결합해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노인복지사업 지침에서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죠. 상위 법에 위배되니까. 동그라미 3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뭐였습니까? 이게 통계청구 시대가 위임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동그라미 4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 준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성의 법리에 따라 어때? 구속력을 가지죠?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뭡니까?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잖아요. 행정의 자기구속성에 따라 구속력을 가진다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좋았죠? 어려웠죠? 다시 한번 어려웠던 문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4개 답 찾기가 어려웠다 쉬웠다가 아니라 어려운 선지, 까다로운 선지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선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선지 까다로웠어요. 법규적인 행정행위 또는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 대상에 규정하는 당사자 등, 당사자와 등이죠? 이 등은 뭡니까? 이해관계인이요. 이해관계인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기만 하면 다 등입니까? 아니죠. 직권으로 혹은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참여된 이해관계인이어야 돼. 참여한 이해관계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참여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사역동사가 들어와야 돼. 그렇게 된 이해관계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이익형량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신뢰 보호 사익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도 모두 고려해야 될 모든 이익은 다 이익형량하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제3자의 소송 참가라고 부르죠. 근데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게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런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3자 소송 참가와 제3자의 재심 청구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귀책 사유 없이 참가 못했다. 그런데 해당 제3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판결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때는 다시 한번 재심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인근주민 생각해 보시라고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 청구 기간 뭐요?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죠.
그러니까 있은 날로부터 180일 얘기하는 거기서는요.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거 상황극 얘기하면 뭐냐면요. 행정청이 상대방이 연탄공장 주인한테 영업 허가를 했거든요. 영업 허가를 받으니 그 연탄공장 주인이 꾹 참고 있었어. 영업 허가 통지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연탄공장을 가동합니다. 그러면 180일 지나서 가동했단 말이죠. 이거를 비로소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 주거지역 연탄 공장이 웬 말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취소 심판의 청구 기간이 안날 90일, 이튿날 180일이래. 둘 중에 하나라도 도구하면 청구 못한대.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180일 지나서 가동했기 때문에 180일 내에 도저히 인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180일 지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내이기만 하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가 여러분 취소송도 마찬가지요. 안날 1년, 그러니까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안날 90일 이내에 취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4번이요. 막 언뜻 보면 이게 그 강론 문제처럼 보이는데 선지는 다 총론 선지예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행정재산관리 사무를 법률에 따라 위임받았대. 위임언더라. 위임받았으면 누구 명의로 이루어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했단 말이죠.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가학상 특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가학상 특허라니까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보유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특허죠. 가학상 특허 처분이죠. 동그라미 2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용허가 특허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가학상 특허도 그렇겠죠. 그 취소나 철회에 대해서는 항고송을 통해 다툴 수 있죠. 특허니까. 이때 피고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소임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있어서 해당 행정청이 정한 사용허가 기간은 강학상 기한이죠.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 부관이므로 맞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어요. 부관 중에선 부단만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그 효력을 제한한 사용허가로 인해서 사용허가의 일부 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지지 법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 소지지 법원 복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둘 다 관할권이 인정돼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했으면 당연 무효죠. 동그라미 2번. 적법한 권한 위임이 없대. 주체 하자이긴 해. 그런데 세관 출장소 장이란 말이죠. 원래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세관 출장소장 왠지 관세 부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 주체 하자로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논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도 의원 면직 처분이 무엇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동그라미 3번. 이거 청문서 도달 기간 10일이죠. 다소 어겼다. 5일 전 도달했단 말이죠. 영업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고 5일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했어.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청문서 도달 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죠. 동그라미 4번이요. 5번도 뭐 보면 동그라미 4번 지문이 그렇게 낯이 익은 지문은 아니었어요. 읽다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라면 안 틀려요. 형식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다. 이때 행정청이 당연 무효란 얘기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춰서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 원래 A, 그 선행 처분인 A라는 그냥 A라고 해서 이름 붙인 거야. 무효인 행정 처분에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다시 동일한 효력 처분은 유효한 행정 처분이죠. 그럼 당해 행정 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 처분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 처분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종전의 무효인 행정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건 실익이 없죠. 6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죠. 뒷부분 틀렸죠. 권리남용이 있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도 있고 부당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국민 모든 국민이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들어가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는 건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권리 능력 없다는 게 법인 등기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법인 등기를 안 한 재단도 포함된다. 설립 목적도 불문한다. 동그라미 3번이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 무슨 뜻이요? 법률상 이익이란 얘기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 6번 이건 동그라미 1번과 연결되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는 헌법상 알 권리에 태자바 인정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기 때문에요. 별도의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하려면요. 법안 생판 업사 영특이라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야 돼. 게다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더더욱 비공개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로 보나 비공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7번도 나름 좀 까다로웠다기보단 잘 못 보던 선지였죠. 7번도 괜찮았네, 그쵸? 행정조사기본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뭔가 지금 조사를 하는데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적인 동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경우는 행정기관장에게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원 양쪽 모두죠.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서로 조심하겠죠. 동그라미 3번 조사 대상자는 세무조사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법률 회계 등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 세무사의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행정기관회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조사 개시 전에 사전 통지하는 경우도 며칠이요? 그것도 7일. 그러니까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도 7일이고 조사 확정한 날로부터 또 7일 내에 통지해줘야 된다. 8번도 나름 어려웠나? 어렵진 않았는데 처분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개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행한다. 감사원법에서 규정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이죠. 그럼 해당 특별행정심판 등 행정심판 관련된 절차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를 가란 얘기죠. 동그라미 3번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별다른 개별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그럼 만약에 침입 처분이다 어떻게 돼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돼요. 8번에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볼까요? KBS 그당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선임되었던 정연주라는 KBS 사장을 자른 사건이었거든요. 동그라미 3번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볼틱되어 있는 거 밑에 네 번째로 이 사건의 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그럼 어때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안 거치면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거죠. 9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 사업인정 특허죠. 동그라미 1번이요.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국가행위로서 공익사업권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질은 형성적 행위. 형성행위 하면 특인대 확공통수. 특인대가 형성적 행정행위잖아. 특허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 선행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여러분. 하다 쓴 게 안 된다는 9번도 까다로웠다 그렇죠. 9번도 답은 9번에 동그라미 1번 좀 쉽게 찾은 분이 있어도 나머지 선지를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인정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아요.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공익사업 대상 지역이 확정된단 말이야. 뒷단 틀렸죠?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 여러분 사업 인정 고시 되기만 하면 보상해줘야 돼요? 아니죠.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뒤에 어때요? 1차적으로 협의 취득하고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어때요? 수용 재결 들어가는 거죠.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재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보상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에 쪼잔한 문제도 아니고 9번 그 좋은 문제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약간 쪼잔하긴 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재결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안 하면요.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이야. 이것도 비열하네. 1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 날 사업 인정이 시효되는 겁니다. 9번에 동그라미 4번은 뒷단도 틀렸다는 거를 찾긴 쉽진 않았는데 앞단만 봐도 틀렸잖아요. 동그라미 4번 코멘트 보세요. 재결 신청의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다. 이 경우에 사업 인정이 시효되는 시기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자, 10번. 10번 문제 좀 비열한 문제죠. 국회 사무처 문제가 이렇게 좀 개수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 연습해서 푸는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좋아. 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잖아. 하나라도 모르면 소거법도 안 통하잖아. 소거법도 안 통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고. 게다가 보면 기억부터 기억린 디귿 미음 비읍식 선지가 7개죠. 일종의 칠지선다 비슷한 거죠.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를 팔제선다였거든요. 그래도 보면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오지선다였어요. 저 때는 오지선다였는데 나중에 팔제선다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이요. 집행정지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손해. 철거집행되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철거집행 된 다음에 금전배상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기억이 확실히 틀린 부분 뒷부분이에요. 손해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것임을 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 규모가 크다 작다는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 만약에 나의 보금자리가 부서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금자리 내가 손수 지은 그 다음에 뭐 건축비가 한 1,000만 원밖에 안 든 판잣집이야. 하지만 이게 철거 집행되고 나면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보금자리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이요. 본안 소송이 그러니까 기억 틀렸다고요. 니은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서 소송이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는 당연히 실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패키지 상품이에요. 본안 소송이 날아가면 집행정지도 날아가는 겁니다. 디귿이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소송법 23조 2항 3항 소정의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집행정지 요건이란 뜻이에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만이 판단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 위법 여부는 뭐예요? 본안 소송에 게다가 본안 판단 사항이죠. 행정처분 자체 적법 여부. 그러니까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게다가 여러분 처분의 위법 여부는 몇 달 동안 열심히 혹은 몇 년 동안 열심히 다퉈야지 결론이 나와. 그런데 집행정지는 빨리빨리 대충 일주일 안에 결정해. 일주일이 뭐야? 3, 4일 만에 집행정지 하기다던데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사건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가 없어요. 리을은요. 두 번째 줄에 본안 청구가 적법. 본안 청구가 적법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디귿의 세 번째 줄에 행정처분 자체 적법 여부랑 다른 말이에요. 행정처분 자체 적법 여부는 본안 소송의 본안 판단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리을에서 두 번째 줄에 본안 청구가 적법하다는 건 소송 요건, 본안 청구가 소송 요건을 구비한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서도 본안 청구가 소송 요건을 구비했어야 돼요. 만약에 본안 청구가 이를테면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이다. 이게 제소기간 도구가 있어. 그럼 각하죠. 그럼 왜 집행정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이게 말장난 같은데 절대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떠올리면 돼요.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거 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한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디귿의 세 번째 줄 철거 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 자체 적법 여부라는 건 철거 명령의 위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리을에서 두 번째 줄에 본안 청구가 적법하다는 얘기는 철거 명령 취소 소송이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미음이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하는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원고 적격, 신청인 적격을 갖춰야 되겠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 법률상 불복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집행정지라는 것도 이런 일종의 법적인 구제 절차죠.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자, 비비어 거부처분의 효력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시우시오.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가능하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즉시 항고라고 생각하시고, 그 뒷부분도 자주 나오는 거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던데, 그 생각나는 분들은 뭐 나고 안 나도 뭐 안 나면 기본서 찾아보시고, 여기서 뒷부분 그 시옷에 있으며 그 다음 후단부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란 말의 의미는 뭐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더라도 그 상태에서 철거 집행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옳지 않은 것은 두 개라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이 뭐가 뭐지? 기역과 미음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해설하고 나와 보니까 어려운 선지 많았습니다. 정리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